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혼자 있을 때 갑자기 심장이 조여오고 숨쉬기 어려워진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하고 말입니다. 많은 분들이 심장마비는 혼자서는 절대 극복할 수 없는 질병이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저는 지난 35년간 5천 명이 넘는 심장 환자들을 살리면서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심장마비는 준비된 사람에게는 더 이상 죽음의 그림자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안녕하세요. 심장내과 전문의 김민상입니다. 심장마비가 왔을 때 죽을 확률은 무려 87%에 달하지만 단 10초 안에 이것만 기억하고 행동하면 살 확률은 90%까지 치솟습니다. 이 엄청난 차이는 바로 준비에서 비롯됩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81세 심장 전문의인 제가 직접 알려드리는 진짜 생존 법칙들을 공개하겠습니다. 절대로 혼자 있지 않더라도 가족과 친구들을 위해서라도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영상 마지막에는 여러분의 생명을 지킬 핵심 정보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집중해서 시청해 주세요. 제가 겪은 수많은 환자분들 중에서도 이철순 어르신의 이야기는 특히 기억에 남습니다. 78세의 이철순 어르신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아침 식사 후 따뜻한 커피 한 잔을 마시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가슴 한가운데가 묵직하게 눌리는 듯한 통증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체했나 싶어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 했습니다. 하지만 통증은 점점 더 심해졌고 마치 코끼리가 가슴 위를 짓누르는 듯한 답답함이 찾아왔습니다. 이어서 왼팔이 저리기 시작하더니 이내 턱까지 얼얼해지는 것을 느끼셨습니다. 순간 이철순 어르신은 며칠 전 유튜브에서 본 심장마비 증상에 대한 영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고 합니다. 가슴 통증, 팔 저림, 턱 통증. 바로 그 증상들이었습니다. 온몸에 식은땀이 흐르고 정신이 아득해지는 와중에도 어르신은 이것이 심장마비의 전조 증상이다라는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셨습니다. 이러한 인지가 바로 생존의 첫 번째 열쇠였습니다. 만약 이철순 어르신이 그 순간 자신의 증상을 단순한 소화불량이나 피로로 치부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골든타임을 놓치고 더 심각한 상황에 처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르신은 과거에 접했던 건강정보 덕분에 위기의 순간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당황하지 않고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할지 떠올릴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전쟁터에서 적을 정확히 알아야 승리할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적의 모습을 제대로 파악해야만 적절한 무기를 들고 전투에 임할 수 있듯이 내 몸의 위험 신호를 정확히 아는 것이야말로 생존을 위한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이철순 어르신은 곧바로 침착하게 행동에 나섰습니다. 가슴을 움켜쥐고 주저앉는 대신 억지로라도 몸을 움직여 응급 상황에 대비했습니다. 평소 건강관리에 소홀하지 않았고 특히 건강 정보를 꾸준히 습득하며 자신의 몸에 나타나는 작은 변화에도 주의를 기울였던 습관이 위기 상황에서 빛을 발한 것입니다. 이 어르신의 사례는 여러분도 충분히 생존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갑작스러운 건강 이상에 당황했지만 미리 알아둔 정보 덕분에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당장 자신의 몸에 관심을 가지고 저의 이야기를 통해 나도 저렇게 대처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이철순 어르신처럼 심장마비 증상을 조기에 인지하고 빠르게 대처하면 혼자 있을 때도 생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상황이 닥쳤을 때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고 당황하게 됩니다. 실제로 심장마비는 수분 내에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초기 몇 분간 어떤 행동을 하느냐가 생사를 결정합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7가지 생존 응급법은 35년 동안 수천 명의 심장마비 환자를 직접 살리면서 제가 체득한 실전 생존 공식입니다. 여러분이 이 7가지를 정확히 기억하고 평소에 준비해 두기만 해도 위기 상황에서 침착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모든 행동을 즉시 멈추고 앉는 것입니다.
심장마비가 시작되면 심장은 정상적으로 혈액을 공급하지 못하고 몸 전체가 산소 부족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이때 걷거나 움직이면 심장의 부담이 더욱 커지고 쓰러질 확률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무슨 일을 하고 있든 즉시 멈추고 가능하면 등받이가 있는 소파나 의자에 기대어 앉으셔야 합니다. 바닥에 주저앉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다리와 심장이 같은 높이에 위치하면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고 폐에 물이 차기 쉬운 자세이기 때문입니다. 되도록이면 상체는 45도 정도 세운 자세로 앉고 숨이 쉬어지는 위치를 찾아 안정적으로 몸을 지지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아스피린 하나를 꺼내 씹어 먹는 것입니다. 아스피린은 혈액 속의 혈전을 빠르게 녹여주며 혈류를 확보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특히 심장마비는 대부분 심장혈관이 혈전으로 막히면서 발생하는데 아스피린은 이 혈전의 크기를 줄이고 더 이상 커지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반드시 100mg짜리 아스피린 하나를 씹어서 복용해야 합니다. 씹으면 위에서 빠르게 흡수되기 때문에 효과가 훨씬 더 빠릅니다. 삼키기만 하면 흡수 속도가 느려 생존율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단, 위궤양이나 출혈성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의사와 상의하시고 아스피린 대체약이나 응급 대응법을 따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실제로 76세 이민자 할머니는 이 방법 덕분에 심장 손상을 40% 이상 줄일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119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가족에게 먼저 전화를 거는 실수를 합니다. 하지만 심장마비는 1분 1초가 생명입니다. 구조 요청이 가장 먼저입니다. 119에 전화를 걸었을 때는 당황하지 말고 주소부터 또박또박 전달해야 합니다. 주소를 먼저 말하는 이유는 의식이 흐려지기 전에 구조대가 어디로 와야 할지를 가장 먼저 알려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몇 번지 몇 동 몇 호, 그리고 나이와 증상까지 명확하게 전달해야 합니다. 신고가 늦어지면 병원 도착까지 시간이 더 걸리고 심장 손상도 커지게 됩니다. 네 번째는 대문을 열고 비밀번호나 열쇠 정보를 쉽게 보이게 두는 것입니다. 구조대가 도착했을 때 대문이 잠겨 있다면 몇 분이라는 소중한 시간을 허비하게 됩니다. 실제로 어떤 분은 구조대가 도착하고도 문을 열지 못해 결국 창문을 부수고 들어간 사례도 있습니다. 이 시간 동안 심장은 멈췄고 결국 환자는 의식을 잃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문을 열어놓고 만약 비밀번호 도어락이라면 O4 종이에 크게 비밀번호를 써서 현관문에 붙여두는 것입니다. 열쇠라면 화분 밑이나 신발장 위 등 가족과 미리 정한 장소에 두어야 합니다.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만이 그 몇 분을 살릴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몸을 45도 각도로 기대고 다리를 약간 올리는 자세를 취하는 것입니다. 이 자세는 혈액이 중력에 의해 뇌로 잘 전달되도록 도와주며 폐로 피가 몰리는 것을 막아 호흡 곤란을 줄여줍니다. 만약 평소 소파에 앉아 계신다면 소파 등받이에 등을 기대고 쿠션이나 베개를 무릎 아래에 넣어 다리를 심장보다 약간 높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주의하실 점은 절대로 완전히 누워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심장마비 중에 눕게 되면 폐에 물이 차거나 기도가 막혀 호흡이 더 곤란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곱게 앉아 있는 것도 오히려 심장에 압박을 주기 때문에 반드시 편안한 각도로 기대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섯 번째는 가족에게 간단한 문자로 상황을 알리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전화가 아닌 문자입니다. 말을 하면 심장이 더 많이 움직이고 가족이 놀라서 이것저것 묻게 되면 대답하는 데 힘을 더 쓰게 됩니다. 간단한 문장을 여러 명에게 동시에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심장마비 증상으로 119 신고한 병원으로 갈 예정 걱정 말고 병원으로 와주세요 라고 보내시면 됩니다. 미리 단축 문자로 설정해 두시면 더욱 좋습니다. 문자를 받은 가족이 빨리 병원으로 올 수 있도록 주로 가는 병원을 알려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는 올바른 호흡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심장마비 상황에서는 과호흡이 나타나기 쉽고 이는 심장에 더 큰 부담을 줍니다.
숨을 빠르게 쉬면 산소 교환이 제대로 되지 않아 더 큰 위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복식 호흡을 사용하여 숨을 천천히 쉬는 것이 중요합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코로 4초 동안 숨을 들이마시고 입으로 6초 동안 후 하고 소리를 내며 내쉬는 것입니다. 이 호흡은 부교감신경을 자극하여 심박수를 안정시키고 긴장과 불안을 완화시킵니다. 실제로 심장학회에서는 이 호흡법이 응급 상황에서 환자의 생존율을 높이는 데 큰 효과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대건 할아버지는 이 호흡을 반복하며 의식을 끝까지 유지하셨고 병원 도착 후 빠르게 회복하셨습니다. 이렇게 7가지를 정확히 알고 준비만 되어 있다면 혼자 있을 때도 결코 두렵지 않습니다. 실제로 이 7가지를 3분 이내에 실행한 환자의 생존율은 87%를 넘는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지만 한번 연습해 보시면 몸에 익히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평소에 준비해 두는 습관입니다. 여러분의 생명을 지켜주는 단 3분,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7가지 응급 행동은 심장마비가 발생했을 때 여러분의 생명을 지켜줄 결정적인 대처법입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위기 상황이 닥쳤을 때 침착하게 대처하려면 평소의 생활 속에서 준비하는 습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심장마비는 예고 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판단하고 움직일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생존 확률을 비약적으로 높여줍니다. 지금부터는 누구나 집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생존 습관 4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4가지를 실천하신다면 혼자 있을 때도 충분히 위기를 이겨내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대문 비밀번호 종이를 준비해 두고 연습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집은 현관문이 잠겨 있고 요즘은 비밀번호 도어락이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구조대가 도착했을 때 문이 잠겨 있으면 몇 분 동안 현관문을 열지 못해 귀중한 시간을 허비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심장마비 환자에게는 이 몇 분이 생사의 갈림길이 됩니다. 따라서 비상 상황을 대비해 O4 종이에 비밀번호를 크게 써서 집 안에 눈에 잘 띄는 곳에 미리 준비해 두셔야 합니다. 추천하는 장소는 현관문 옆, 거실 테이블 위, 냉장고 앞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은 비상 상황을 가정해 종이를 붙이는 연습을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로 78세 윤수일 어르신은 이 연습을 반복한 덕분에 심장마비가 왔을 때 단 1분 만에 문을 열고 비밀번호를 안내문에 붙여 구조대를 빠르게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휴대폰 응급 단축 번호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요즘 대부분의 스마트폰에는 응급 연락 기능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안드로이드와 아이폰 모두 전원 버튼을 연속으로 누르거나 볼륨 버튼과 함께 조작하면 자동으로 119에 전화가 걸리고 미리 지정한 가족에게 현재 위치와 함께 응급 상황 문자도 전송됩니다. 하지만 이 기능을 모르는 분들이 많고 특히 노년층에서는 설정을 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자녀나 손주와 함께 휴대폰을 확인하고 반드시 이 기능을 활성화해 두셔야 합니다. 응급 상황에서 손가락 하나만으로 구조 요청을 보낼 수 있는 이 기능이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로 이 기능을 미리 설정해 둔 74세 최영숙 할머니는 외출 중 심한 흉통이 와서 급히 이 기능으로 119에 연락했고 빠르게 병원으로 이송되어 큰 고비를 넘기셨습니다. 세 번째는 스마트폰 잠금 화면에 병력과 복용 중인 약, 알레르기 정보, 응급 연락처를 저장해 두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구조대원과 응급실 의료진은 환자가 의식을 잃은 경우 휴대폰을 확인해 정보를 파악하려 합니다. 그런데 휴대폰에 잠금이 걸려 있고 내부 정보가 없으면 치료가 지연됩니다. 병원에서 가장 답답한 순간 중 하나가 바로 이 상황입니다. 어떤 약을 먹고 있는지, 혈액형은 무엇인지, 알레르기는 없는지 아무 정보도 없으면 응급처치를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아이폰의 경우 건강 앱, 안드로이드의 경우 긴급 정보 탭을 활용해 잠금 화면에서도 볼 수 있도록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을 활용하시면 의료진이 도착했을 때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어 생존 확률이 눈에 띄게 높아집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아스피린과 응급지침을 냉장고에 부착해 두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약을 약통이나 서랍에 두시는데 위급할 때는 그것을 찾을 시간조차 없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냉장고 문에 생존 행동 요령을 크게 써 붙이고 아스피린 한 통을 냉장고 위에 고정해 두는 것입니다. 아스피린은 유통기한이 있으므로 정기적으로 점검해 주셔야 하고 지침은 읽기 쉽게 큰 글씨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심장마비 응급 7단계, 첫째 앉기, 둘째 아스피린 씹기, 셋째 119 신고하기, 넷째 문 열기, 다섯째 45도 기대기, 여섯째 문자 보내기, 일곱째 복식 호흡 반복. 이처럼 요약해서 붙여두시면 당황한 상황에서도 눈으로 확인하며 침착하게 행동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76세 박대건 어르신은 이 지침을 냉장고에 붙여둔 덕분에 당시 상황에서도 차분히 대응하실 수 있었고 의료진도 어르신이 얼마나 잘 준비되어 있었는지에 대해 감탄할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이 네 가지 생존 습관은 거창한 훈련이 아닙니다. 누구나 집에서 하루에 한 번 5분만 투자하면 충분히 준비할 수 있는 생활 속 습관입니다. 그리고 이 습관이 여러분의 생명을 지키는 결정적인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오늘 영상이 끝난 후 바로 종이와 펜을 꺼내 대문 비밀번호를 써보시고 자녀에게 휴대폰 응급 기능 설정을 부탁드리며 냉장고 위에 아스피린을 준비해 두시기 바랍니다. 심장마비는 예고 없이 찾아오지만 준비된 사람은 절대 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준비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심장마비가 왔을 때의 정확한 응급 대응법과 평소에 실천해야 할 생존 습관까지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영상을 보시면서도 마음속에 여전히 떠오르는 궁금증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실제로 병원 현장에서 가장 자주 받는 질문들이 있는데요. 이 질문들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생존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들입니다. 지금부터는 시청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5가지 질문을 실제 사례와 의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아스피린은 어떤 종류든 상관없나요? 그리고 꼭 필요한가요? 입니다. 아스피린은 심장마비 초기 대응에 매우 중요하지만 아무 아스피린이나 드시면 안 됩니다. 심장마비 응급 상황에서는 코팅되지 않은 일반 아스피린을 씹어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장용 코팅된 아스피린은 위에서 녹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 약효 발현이 늦어지기 때문입니다. 용량은 162mg에서 325mg 사이가 권장됩니다. 만약 정확한 용량을 모르겠다면 일반적으로 시중에서 판매되는 100mg 아스피린 2알을 씹어 드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아스피린이 꼭 필요할까요? 네, 그렇습니다. 심장마비의 가장 흔한 원인은 심장혈관에 혈전이 생겨 혈액 공급이 막히는 것입니다. 아스피린은 혈소판이 뭉치는 것을 막아 혈전이 더 커지는 것을 방지하고 혈류를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는 병원에 도착하기 전까지 심장 근육 손상을 최소화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저의 환자 중 한 분인 최 씨 할아버지는 아스피린이 없어 집에서 뒹굴다가 결국 병원에 늦게 도착하여 심각한 후유증을 겪으셨습니다. 미리 준비된 아스피린 한 알이 생명을 구할 수 있음을 잊지 마세요. 두 번째 질문은 심장마비 증상이 아닌데 아스피린을 먹어도 괜찮을까요? 입니다. 만약 심장마비 증상이 명확하지 않거나 다른 질환으로 아스피린 복용이 금지된 분이라면 함부로 아스피린을 드시면 안 됩니다. 아스피린은 혈액 응고를 방해하므로 뇌출혈이나 위장출혈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알려드린 가슴 통증, 왼팔 저림, 턱 통증, 식은땀, 호흡 곤란 등의 심장마비 전형적인 증상이 나타난다면 아스피린 복용은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응급처치입니다. 이럴 때는 잠재적인 위험보다 생존의 이득이 훨씬 크다고 의학적으로 판단합니다.
물론 가장 좋은 방법은 평소 주치의와 상의하여 비상시 아스피린 복용 여부를 미리 정해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아스피린 복용 후에도 반드시 119에 신고하고 신속하게 병원으로 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질문은 혼자 있는데 의식을 잃으면 어떻게 하죠? 입니다. 가장 두려운 상황 중 하나가 바로 혼자 있다가 의식을 잃는 경우입니다. 이때를 대비하기 위한 것이 바로 오늘 제가 강조했던 미리 준비해두는 생존 습관들입니다. 첫째, 대문 비밀번호를 미리 가족에게 알려주고 잘 보이는 곳에 메모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급대원이 지체 없이 집 안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둘째, 휴대폰 잠금 화면에 비상연락처와 나의 병력, 복용 중인 약 정보를 반드시 등록해 두세요. 구급대원이 이 정보를 통해 여러분의 상태를 빠르게 파악하고 적절한 응급처치를 할 수 있습니다. 셋째, 목걸이형 메디컬 알림표를 착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여기에는 자신의 이름, 비상연락처, 주요 질환, 알레르기 정보 등을 기재하여 응급 상황 시 신속하게 정보가 전달될 수 있도록 합니다. 이처럼 철저히 준비해두면 설령 의식을 잃더라도 여러분의 생명을 지킬 확률이 훨씬 높아집니다. 네 번째는 심장마비와 협심증은 어떻게 다른가요? 입니다. 많은 분들이 심장마비와 협심증을 헷갈려 하십니다. 협심증은 심장으로 가는 혈관이 좁아져서 일시적으로 혈액 공급이 부족할 때 나타나는 가슴 통증입니다. 주로 운동을 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때 통증이 나타나고 휴식을 취하면 통증이 사라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통증의 강도도 심장마비보다 약한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심장마비는 심장 혈관이 완전히 막혀 심장 근육의 일부가 죽어가는 위급한 상황입니다. 통증이 매우 심하고 쥐어짜는 듯하며 휴식을 취해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팔, 턱 등으로 통증이 뻗어나가는 경우가 많고 식은땀, 구토, 호흡 곤란 등이 동반됩니다. 만약 통증이 20분 이상 지속되거나 평소와 다른 극심한 통증이 느껴진다면 지체 없이 심장마비를 의심하고 오늘 알려드린 응급 대처법을 시행해야 합니다. 헷갈린다면 무조건 심장마비로 가정하고 행동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마지막 질문은 평소에 어떤 운동을 하면 심장 건강에 도움이 될까요? 입니다. 심장마비는 물론이고 전반적인 심장 건강을 위해서는 규칙적인 운동이 필수적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무리한 운동보다는 꾸준하고 즐겁게 할 수 있는 유산소 운동을 추천합니다. 걷기, 조깅, 수영, 자전거 타기 등은 심장 기능을 강화하고 혈액순환을 개선하는 데 탁월합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일주일에 3회 이상 한 번에 30분 이상 중등도 강도로 운동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등도 강도란 운동 중 옆 사람과 대화는 가능하지만 노래를 부르기는 어려운 정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김갑수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30분씩 동네 산책을 하면서 건강을 유지하고 계십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꾸준히 하다 보니 이제는 활력이 넘치신다고 합니다. 또한 스트레칭과 가벼운 근력 운동을 병행하는 것도 좋습니다. 스트레칭은 유연성을 높여주고 근력 운동은 기초 대사량을 높여 체중 관리에 도움을 줍니다. 다만 고혈압이나 심장 질환이 있는 분들은 반드시 운동 시작 전 주치의와 상의하여 자신에게 맞는 운동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절대 무리하지 마시고 자신의 몸 상태에 맞춰 즐겁게 운동하세요.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심장마비가 왔을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생존 응급 행동부터 그 위기의 순간을 이겨내기 위해 평소에 실천해야 할 4가지 습관까지 모두 확인하셨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다. 심장마비는 절대 갑자기 쓰러지듯 오지 않고 우리 몸은 20분에서 40분 전부터 분명한 신호를 보내고 있다는 사실을요. 그리고 그 신호를 정확히 인식하고 즉시 행동에 나설 수 있도록 준비된 사람이 결국 살아남는다는 것도요. 하지만 이 지식을 단순히 알고만 있어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오늘 이 순간부터 실천에 들어가셔야 합니다. 종이와 펜을 꺼내 냉장고 앞에 다음과 같이 써 붙이세요. 나는 반드시 살아남는다.
그리고 지금 댓글에 살겠습니다 라고 써주세요. 그것은 단순한 댓글이 아니라 위기의 순간 여러분 자신에게 보내는 가장 강력한 다짐이 될 것입니다. 혹시 주변에 혼자 지내시는 부모님이나 고령의 형제 자매가 계신가요? 그분들께도 지금 이 영상을 꼭 보여드리시기 바랍니다. 카카오톡 가족 단체방에 공유만 해도 그분들의 생존 확률이 달라집니다. 단 한 번의 클릭이 한 사람의 목숨을 살릴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셨다면 지금 당장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좋아요와 알림 설정도 함께 해주시면 앞으로 올라올 중요한 건강 정보를 놓치지 않고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 채널은 단순한 정보 채널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생명을 지키고 더 오래 건강하게 살아가실 수 있도록 돕는 실천의 공간입니다.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 5가지를 알려드립니다. 이 5가지는 잘못하면 심장과 뇌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꼭 확인하셔야 할 영상입니다. 구독해 두시고 다음 영상에서 꼭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